자, 6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1번 법인세법 문제인데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귀속자를 묻지 않고 기타 사유이출로 소득 처분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에 대한 얘기죠. 일단 전부 다 기타 사유이출로 소득 처분해야 되는 경우인데 4번만 여기 그죠? 합병과 같은 자본거래로 인해서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야함으로써 그 이익이 입금에 산입되는 경우로서 이 이익을 분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이고, 증여세가 과세가 되면 무조건 기타 사유출을 하는 거죠. 근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사유이출로, 귀속자가 누구냐에 따라, 귀속자가 대표이사라면 상여로, 그죠? 귀속자가 대주주라면 배당으로, 귀속자에 대한 사유이출로 소득 처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경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 문제. 자, 다음은 주기사 충무가 제20기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 내역이다. 신규 취득과 관련된 세무 중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매입가액과 다른 금액을 장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에 차액은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산한 것으로 가정을 한다. 그래서 지금 건물, 토지, 그 다음에 지분증권, 채무증권에 대한 지금 매입을 했는데 매입가액이고요. 이게 시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부상 취득가액은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대로 매입을 하지 않았네요. 지금 저 보니까 건물은 시가 7억인데 10억에 매입했으니까 이게 고가로 지금 매입을 한 거고요. 토지는 6억짜리 8억에 했으니까 역시 토지도 고가 매입. 지분증권은 9억짜리인데 5억에, 채무증권은 또 3억짜리인데 2억에 매입했으니까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은 저가로 매입을 한 거네요. 이렇게 고가로 매입했을 때랑 저가로 매입했을 때 장부상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대요. 돈은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장부상 회계처리 이렇게 했고요. 그 차액은 전부 다 장부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계산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세무증이 뜨느냐, 지금 이런 얘기죠. 1번에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A인 경우에 세무상 건물의 취득가액은 7억. 건물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1번은 건물의 취득가액은 7억 원이다. 특수관계인이 한테 고가로 지금 매입을 한 거죠. 특수관계인이 고가로 매입하게 되면 자산의 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회 유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장부에는 똑같이 7억으로 잡아놨어요. 그럼 지금 1번의 건물에 대해서 1번 건물인데 장부에는 그죠? 장부에는 지금 현금이 10억이 나갔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7억으로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차익이 발생한 거는 전부 다 수입 비용으로 처리를 했대요. 장부 이렇게 처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세법은 일단 현금 나간 거 같고요. 건물의 취득가액은 7억. 근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유 유출이 되는 거죠. 3억. 그죠? 그래서 처분하게 되면은 현금 똑같죠. 건물 똑같죠. 사유 유출만. 그래서 송금, 불산입, 이거 부계부잖아요. 그죠? 부당이선 부인으로 인한 사유 유출 3억 원. 소득 처분은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A니까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2번 내용 보겠습니다. 1번은 그러면 지금 기타 사유 유출하고 맞는 문구가 되겠네요. 그죠? 2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번. 뭘로 할까요? 자,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식회사 B인 경우에 세무상 토지의 취득가액은 7억 8천만 원이므로 1억 8천만 원을 송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고 2천만 원은 비지정기금으로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2번에는 토지를 보겠습니다. 2번에 토지. 자, 지금 장부상 취득가액은 6억으로 돼 있대요. 실제 매입은 8억으로 했는데, 그럼 현금은 지금 8억이 나갔는데 지금 토지를 장부에 6억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차이나는 2억은 수입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현금 8억 나온 건 사실이고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잖아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한테 고가로 매입하게 되면 정상가액까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거죠. 정상가액, 시가의 130%.
그러니까 지금 시가가 6억이니까 6억에 130% 하면 7억 8천 되겠네요. 이렇게. 토지가 7억 8천 되는 거고요. 2천만 원은 이제 비지정 기부금이 되는 거죠. 비지정 기부금은 우리가 사회 유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죠? 세무조정하게 되면 현금연금 똑같고요.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일단 토지가 1억 8천만 원 더 증액돼야 되는 거니까 입금 산입, 토지에 대한 차익 1억 8천만 원 유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비용 쳐버리고 사회유출 잡아주시면 되죠. 송금 물산입, 비지정 기부금으로 인한 사회유출로 2천만 원. 소득처분은 비지정 기부금 올해부터는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죠. 비지정 기부금은 귀속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회유출로 한다. 귀속자가 주식회사 B니까 기타 사회유출, 주식회사니까. 이렇게 세무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1억 8천만 원은 송금물산 입금산입 유보하고 2천만 원은 송금산입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한다. 2번도 맞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3번에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주식회사 C인 경우에 세무상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5억이므로 4억 원을 입금 물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해야 된다에 대한 얘기죠. 3번에 이제 지분증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보니까 3번 지분증권 9억짜리인데 5억에 매입했어요. 그래서 지금 장부에는 지금 현금이 9억이 현금이 이제 5억이 나갔죠. 실제 나간 금액은 5억. 근데 장부상 취득가액은 그 지분증권을 주식을 지금 9억으로 잡았대요. 차이나는 금액은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처리가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세법은 저가로 매입한 거잖아요. 저가로 매입했을 때는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그때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저가로 매입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죠. 특수관계인인 개인이 아니잖아요.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로 매입한 금액을 이렇게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은 이렇게 현금연금 똑같고 ISK 쳐버리면 주식만 4억만큼 감액하면 되겠죠. 송금 산입, 지분증권에 대한 차이 4억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억 원을 입금 물산입, 송금 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한다. 맞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4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분증권에 대한 얘기인데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갑이니까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했네요.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이렇게 저가로 매입하게 되면은 취득가액이 9억이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지금 나와 있는데 4번 문구는 지금 4번 똑같이 지분증권에 대한 얘기니까 4번에 대한 얘기, 지분증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장부에 현금이 5억이 나갔고 그리고 장부상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9억이고 차이나는 금액은 수익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죠.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세법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거니까 그러면 세법도 이렇게 장부랑 똑같이 시가를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현금은 5억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간 금액의 차이나는 금액을 입금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 과세하겠다는 거죠.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3번하고 4번은 지금 지분증권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 내용 보겠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을인 경우에 세무상 채무증권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인 개인이죠. 채무증권 유가증권을 지금 저가로 매입한 거죠. 그러면은 세법은 지금 저가로 매입했으니까 현금은 지금 2억이 나간 건 사실인데 이렇게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거기 때문에 그 유가증권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했죠. 시가인 3억. 차이나는 금액 1억이 입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장부에는 어떻게 했느냐? 장부에는 지금 취득가액을 2억으로 잡았네요. 현금 2억 나온 건 사실이고요.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2억으로 좀 했다는 거죠. 차이가 있네요. 그죠? 유가증권만 1억을 더 감액해야 되는 거니까 소금산입 유가증권에 대한 차이, 그죠? 1억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좀 필요하지 않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다음 문제 또 볼게요. 63번 문제. 자, 법인세법상 입금과 입금 불산이 항목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나머지는 다 맞는 문구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법인이 지배주주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배주주 소유 주식을 법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계산한 경우에 해당 주식가액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입금에 산입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명의신탁을 지금 했는데 지배주주 소유의 주식을 지금 법인 명의로 지금 주주명부에 명의개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있었는데 얘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이 지배주주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어떤 법인, 그죠? 이 법인의 명의로 명의개설한 거죠. 지배주주가 A 주식 갖고 있었는데 그 A 주식을 명의만 법인 명의로 이렇게 한 겁니다. 명의 신탁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거를 뭐로 하느냐? 원래 이제 실질과세 원칙의 어떤 예외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명의 신탁을 했어요. 실질주의는 얘잖아요, 지금. 예건데 명의만 지금 이렇게 법인 명의로 지금 이 법인이 갖고 있는 거다, 이 A 주식을 이렇게 명의만 이쪽으로 이제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증여한 거다. 실질과세 원칙에 어떻게 보면 예외사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의만 바꾼 거고 실질주의는 얘인데도 불구하고 명의만 이쪽으로 바꾼 거를 증여한 걸로 의지해서 증여세를 내게 하겠다. 그럼 우리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세법에 대한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데 실질과세 원칙, 국세 부과의 원칙 중에 하나인 실질과세 원칙에 이건 예외 사항이 되는 겁니다. 얘는 예외예요. 실질은 지금 여기 지배주주 거니까 그러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만 이 명의를 옮긴 거를 증여로 의제해 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죠. 이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만 존재하는 내용이고요. 법인세법이잖아요. 법인세법은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규정, 이거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그런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을 지켜야 돼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다면 여전히 누구 겁니까? 지배주주 거기 때문에 이게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법인 게 아니에요. 그냥 지배주주 거란 말이에요. 실질을 과세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법인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예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다면 그냥 여전히 지배주주 거니까 법인이 무상으로 그거를 주식을 취득한 걸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지배주주가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배주소의 주식을 법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 개설했단 말이죠. 그때 해당 주식가액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상으로 취득한 거에 재산에 해당하려면 그러면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가 된단 말이에요. 예외가 된다는 거죠. 법인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여전히 지배주주거인 겁니다.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조금 어려운 얘기였고요.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법인인 중에서 을지가 보유하고 있는 제20기 사업연도의 지분증권에 대한 자료다. 그죠? 이때 의제배당 소득을 계산하면 얼마냐. 그래서 20기 초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기사 문덕의 주식 6,000주를 주당 8,000원에 취득을 했대요. 액면가액은 5,000원이었고요. 실제 취득가액 주당 8,000원이었고요. 주기사 문덕은 4월 1일 날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주주들한테 무상주 2만 주를 교부하려고 했대요. 그 재원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요. 재원 2,6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2,400만 원, 1,000만 원. 그래서 총 지금 1억 원, 2만 주를 지금 교부하려고 총 재원 1억 원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상증자 2만 주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럼 원래 몇 주를 갖고 있었냐면 지금 6,000주가 지분율이 지금 6,0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분율이 20%라고 하는 거는 지금 6,000주가 지분율 20%면 3만 주를 지금 원래 갖고 있었다는 거죠. 최초의 발행 주식은 3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6,000주가 지분율이 20%인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2만 주를 무상증자 하려고 해서 1억 원을 이렇게 액면가액이 5천 원이니까 재원이 1억 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억 원을 재원으로 해서 2만 주를 무상증자 하려고 했는데 무상증자 전에 자기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었대요. 지금 주식 문덕이 지분율 10%에 해당되는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존 주주에게 18,000주를 교부하면서 자기 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기존 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하지 않았대요. 실권시킨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2만 주를 지금 무상자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18,000주만 교부를 하게 된 거고요. 자기 주식에게 배정할 무상주를 추가 배정하지 않고 실권을 시켰기 때문에 18,000주만 교부를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제 1억 원이 필요하지 않고요. 18,000주니까 결국에는 9천만 원만 필요한 거죠. 액면가액 5천 원에 18,000주 아니라 9천만 원만 필요해 가지고요. 지금 자본 전입하려고 했던 것 중에 이 상법상 이익준비금 있죠?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9천만 원만 자본 전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투자회사의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죠?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자본 전입의 재원을 한번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본 전입의 재원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의제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과 의제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재원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9천만 원만 지금 자본 전입이 된 거니까 요 1천만 원 빠진 거니까 주발초 의제 배당 아닌 거죠. 여기 2,600만 원 이렇게 주발초 그리고 자기 소각이 1,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은 2019년 초에 발생된 자기주식 소각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600만 원은 400만 원은 2018년도 2월 달에 발생한 자기 소각이익으로서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600만 원은 지금 소각일로부터 2년 내에 자본 전입한 거니까 예외적인 의제배당 재원이 되는 거고요. 얘는 2년도 지났고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도 않은 거니까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의제배당 재원은 600만 원,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거 400만 원. 재평가 적립금 3천만 원도 마찬가지로 1%의 재평가세가 적용된 토지에 대한 재평가 적립금 2천만 원과 3% 재평가세가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 8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평가 적립금 총 1억이죠. 그 중에 30%인 3천만 원이 자본 적립됐대요. 그러면 그 3천만 원의 그 구성이 2대 8의 비율로 1%와 3%의 재평가세가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중에 1%는 재평세가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은 예외적인 의제배당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20%, 그죠? 600만 원이 의제배당에 대한 재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80%, 2,400만 원은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거죠. 자기 처분이익 2,400만 원은 의제배당 재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재원과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원 정리하게 되면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재원은 3,600만 원 되는 거고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원은 5,400만 원. 총 9천만 원 중에서 이렇게 3,600만 원과 5,400만 원이 의제배당 해당 재원과 아닌 재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데 의제배당액 계산하는 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빨리 계산하려면 이 재원을 가지고 바로 계산하면 의제배당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요. 자, 의제배당액 계산. 자, 내가 받을 것만 받았다면, 내 지분율이 지금 20%잖아요? 내가 받을 것만 받았다면은 3,600만 원 의제배당 해당 재원에 나의 지분율인 20%만 내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피투자회사가 자기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서 실권시킨 경우라도 무조건 재배정돼 가지고 내가 받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투자회사가 자기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내가 추가로 배정받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 재원, 그런 재원을 따지지 않고 의제배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전체 재원이 9천만 원을 일단 자기 주식에 보내요. 그리고 자기 주식에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나한테 오는 거, 10%를 뺀 나머지 90% 중에 20%가 나한테 왔겠죠. 이게 의제배당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600만 원에 20% 하고 9천만 원에 10%로 곱해서 전체 재원을 자기 주식에 보낸 다음에
자기 주식을 뺀 나머지 90% 중에 20%가 나한테 왔을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의제 배당액이 920만 원이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920만 원이 의제 배당액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인데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실권시킨 경우에도 재배정한 걸로 봐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실권시킨 경우에도. 그러면 일단 주주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주주가 지금 주식에서 을지가 있고요. 주식에서 을지가 지금 증자 전에 6,000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있고 문덕이 자기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3,000주. 총 지금 3만 주가 발행이 됐었던 거니까, 그죠? 기타의 주주는 2만 1,000주를 갖고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증자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실권을 시켜서 18,000주가 증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증자가 된 이 18,000주 처음부터 그러니까 2만 주를 하려다가 2,000주를 실권시킨 게 아니라 처음부터 18,000주를 증자하려고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60%잖아요. 60%를 증자를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18,000주를 증자를 하려고 했다면 60% 증자하는 거니까 여기 3,600주 그죠? 그러면 요 21,000주에 60% 하는 거니까 몇 주가 되는 거야? 21,000주에 60% 하면은 12,600주 그죠?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1,800주. 처음부터 18,000주를 증자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증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증자가 되는데 1,800주를 실권시킨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권시킨 경우에도 그러니까 요걸 1,800주를 재배정하는 걸로 보는 거죠. 실권시킨 경우에도 아예 처음부터 2만 주가 아니라 18,000주를 증자하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자료 정리한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은 3만 주인데 18,000주를 증자하려고 하는 거니까 60% 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60% 이렇게 증자시킨 다음에 이 1,800주를 여기 재배정하는 형태로 1,800주 곱하기 요거 두 개 합하면은 지금 얼마예요? 16,200주잖아요. 16,200주 중에 3,600주를 여기다 재배정하고 여기 400주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16,200주 중에 12,600주 하면 1,400주가 여기 재배정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증자를 하면 요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증자 후에 이렇게 주식수를 전부 다 합하게 되면 증자 후에가 10,000주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증자 후에는 35,000주 얘는 증자 후에도 그대로 3,000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48,000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우리는 을지 입장에서 이렇게 총 이렇게 총 증자를 해가지고 4,000주를 지금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4,000주 받은 그 금액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거는 3,600주였고요. 자기 주식 때문에 공짜로 받는 게 400주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비율대로 해가지고요. 9,000주 중에 3,600주니까 비율대로 하면은 이제 이게 40%하고 6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은 3,600주 내가 원래 받았어야 되는 3,600주는 지금 그 중에 의제배당 해당전이 40%니까 40%만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주식수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하면 되고요. 플러스 자기 주식 때문에 공짜로 받은 400주는 재원을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의제배당이 되는 거니까 5,000원을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요, 의제배당 금액이 92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분율 가지고 바로 계산하는 방법과 아니면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빨리 푸는 거는 이렇게 지분율을 가지고 실권을 시켰든 재배정을 했든 무조건 재배정한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것만 받았다면은 의제배당 해당 전에 나의 지분율만 곱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피투자자가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거기에 피투자자 자기 주식에 배정해야 되는 무상주를 기존의 주주에게 추가 배정했든 재배정했든 실권시켰든 무조건 피투자회사에 자기 주식에 배정돼야 될 거는 추가로 나한테 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다면 전체 재원 9천만 원에 피투자회사의 지분율만큼 보내고 피투자 자기 주식의 지분율만큼 보내고 그 자기 주식 지분율을 뺀 나머지 90% 중에 나의 지분율을 곱한 만큼이 나한테 또 의제배당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9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65번 문제. 영리내고법인의 자산부채 취득 및 평가와 손익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옳지 않은 거. 아이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옳지 않은 거는 바로 답만 그냥 바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연지급 수입이자 있죠? 연지급 수입이자는 일단 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부에 그 연지급 수입이자를 취득가액 구분해가지고 결산서에 지급이자로 비용 계상했다면 세법에서도 걔를 특별히 인정하는 거죠. 비용 계상한 걸 송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취득가액 포함한다? 아닙니다. 비용 계상한 거는 그대로 직송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6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계사 강남의 20기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다. 전기 이전의 세모종 모두 적절히 수행됐다는 가정하에서 접대비 한도초과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우리 접대비 그 한도초과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접대비 해당액. 접대비 해당액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접대비 해당액은 IS상 접대비에서부터 출발해서 조절할 것들을 조절해가지고 해당액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접대비 관련된 자료 문화접대비는 없고요. 손익계산서에 접대비로 계산된 금액이 지금 여기 8천만 원 여기 있네요. 있고. 아이고. 요게 요거를 네네. 이미 문제. 네. 네. 지금 접대비로 계산 금액이 여기 8천만 원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접대비로 계산 금액이 8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안에 자가 제조한 제품 원가 600만 원씩까지 1,000만 원짜리를 거래처에 현물 접대했고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원가와 그 부가가세 매출세액을 접대비로 잡았는데 그렇지 않죠. 원가와 시가 중에 큰 금액인 1,000만 원과 100만 원, 1,100만 원이 돼야 되는 건데 700만 원 낸 거니까 그죠? 현물 접대 시에 평가 증한 금액 40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400만 원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평가와 관련된 거니까 IS 계정 차이입니다. 세무정 할 필요 없이 더해만 주면 되는 거고요. 또 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생선이 있네요. 근데 영수증 수취한 거고 금융회사를 통해서 지급했으니까 요 300만 원 그대로 접대비로 뭐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300만 원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 니은 이외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가 7천만 원인데 개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분이 지금 여기 1,000만 원이 있네요. 개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영수증으로 봐가지고 건당 지금 1회인데 건당 10,000원을 추가하게 되면 직부인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영수증 수취분.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영수증 수취했다 할지라도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했고 금융회사를 통해서 지급했다면 영수증 수취한 것도 적격 증빙을 갖춘 걸로 봐서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이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영수증 수취한 걸로 봐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내용이 아니라면 영수증을 수취한 것들은 건당 10,000원을 초과했을 때 직부인 되는 거잖아요. 이는 요건을 추가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직부인을 하는 겁니다. 1,000만 원. 직부인 하고요. 송금을 산입하고 기타 사유외출로 소득처분을 하는 거죠. 그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손익계산서 계정의 계산 내역을 내용이 또 있는데 접대비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강남의 노동조합에 대한 복리시설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대요. 그러면은 지금 노동조합이 법인이고요. 법인의 성격을 띠는 조업을 만든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거는 접대비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는 거니까 복리후생비에서 접대비로 이렇게 타개정 대체로 가지고 와야 될 금액이 800만 원이 있다는 겁니다.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로 또 1,000만 원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래처의 부도로 1,500만 원 채권 1,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을 포기한 거래요. 이거는 업무와 관련된 채권이고 채권을 포기할 만한 정당사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죠. 대송금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접대비가 아닌 거니까
세법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장부도 대손상각비로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접대비 해당액은 이렇게 8천만 원에서 400만 원 더하고 1000만 원 빼고 800만 원 더하게 되면 접대비 해당액은 8,200만 원 되겠습니다. 접대비 해당액 8,200만 원에 이제 접대비 한도 계산하는 거죠. 접대비 한도는 먼저 1번 기초금액. 자, 기초금액은 일단 중소기업이라고 했으니까 기초금액은 3,600만 원 되는 거죠. 2번은 수익금액 기준으로 인한 한도인데요. 수익금액 기준으로 인한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반 수익금액과 특정 수익금액을 구분을 해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매출액이 지금 현재 얼마 있냐면 80억 원이 있어요. 일반 매출액이 이렇게 80억 원이 있고요. 거기에는 2021년도 1월 5일 날 인도할 제품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인도할 제품인데 2020년도 12월 20일 날 세금 계산서를 선수령했네요. 그래서 선발급한 그 공과액 4억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이건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선발급 세금 계산서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미리 선수령을 하면서 수령한 날 또는 수령한 날부터 7일 지났더라도 30일 내에 수령하면서 뭐 약정이 있거나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은 선발급 세금에서 인정이 돼가지고 공급 시기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날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급 시기가 이날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죠. 그거는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이죠. 이건 법인세법의 내용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그냥 수입 시기는 인도한 날이죠. 그러면 4억 원은 2021년도에 매출액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올해의 매출액이 아닌 거니까 빠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선발급 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 지금 60억이 있네요. 특정 수익 금액이 60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는 원가 10억짜리, 시가 15억짜리 제품을 관계회사에 원가에 판매한 매출액 15원이 포함되어 있다. 특수관계회사에다가 15억짜리를 10억에 팔았으니까 저가로 판매를 했네요. 그럼 저가 양도한 거니까 그죠? 얘네들은 부계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세법상 그러면 매출액은 10억 받은 걸 부인하고 15억을 한다는 건데 그건 세법상 매출액이죠. 우리가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수익금액인 매출액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 그냥 부계부가 있지만 그건 세모조항이 뜨는 걸 뿐이고요.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수익금액에는 그냥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건 세법상 매출액에 해당되는 거니까 기업회 기준에 의한 매출액인 그냥 그대로 10억 포함되어 있다? 제대로 된 겁니다. 기업회 기준에 의한 매출액에 의한다면.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수익에는 일반 매출 관련된 부산물 매각대 관행적으로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는 거죠. 걔가 지금 3억이 기타 수익에 있대요. 가지고 와야죠. 3억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또 매출 관련된 매출한이 5억 원이 기타 비용으로 되어 있대요. 매출에서 빼야 되는 거죠. 기타 비용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5억 원을 또 차감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특정 수익 금액은 그대로 60억이고요. 일반 수익 금액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반 수익 금액은 얼마에? 80억에서 4억 빼고 3억 더하고 다시 5억 빼고 9억 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억 빼는 거니까 74억 되겠네요. 일반 수익 금액은 74억, 특정 수익 금액은 60억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일반 수익 금액으로 인해서 여기 잠깐 정리를 하자면 74억에 부터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수익 금액에 대한 적용률이 좀 달라졌죠.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0.35%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직 100억까지는 26억 남았잖아요. 그 26억은 0.35% 한 다음에 거기에 10% 하면 되고요. 그죠? 그러면 26억을 넘어가는 특정 수익 금액은 얼마입니까? 34억이죠? 34억은 100억 넘어갔으니까 0.25% 한 다음에 10%를 하게 되면은 수익 금액 기준으로 인한 한도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익 금액 기준으로 인한 한도 금액을 계산하시면은 2,766만 원 나오네요. 2,766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한도 금액이 3,600만 원에다가 2,766만 원 하는 거니까 한도 금액은 6,366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한도 초과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따라서 한도 초과 금액은 여기서 이거 뺀 금액 되는 거니까요.
한도 초과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 한도 초과 금액은 1,834만 원이 되는 거네요. 1,834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을 보면은 1,834만 원, 다음 페이지에 있네, 좀 보니까. 1,834만 원.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67번 문제. 67번 문제.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계 서대문의 20기의 기부금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계 서대문의 20기 각 사업연도 수급금액은 얼마냐? 얘가 지금 나와 있는데, 기부금에 대한 문제인데 각 사업연도 수급금액을 물어보면은 기부금에 대한 모든 거를 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래 2, 3 외에 모든 세무종 완료 후의 금액이 지금 1억 원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그 기부금의 내역들하고 내역들이 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기부금에 기부금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기부금을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기부금 구분, 법정 기부금. 법정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이고요. 국방원금은 법정 기부금이죠. 그다음에 천재를 위한 이재명 기부금도 법정 기부금이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법정 기부금에 대한 일단 IS상 법정 기부금은 1,200만 원과 2천만 원에서 3,2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 한 칸 띄고요. 지정 기부금 해당액도 일단 IS상 지정 기부금이 800과 1,000만 원 합계 1,800만 원. 여기서 또 출발을 해가지고요. 조정할 것들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타 기부 내역을 내용을 보니까 단기 중 특수관계 없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건물 1억짜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1억 4천만 원에 매입을 했대요. 자, 그러면은 1억 3천만 원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하게 되면 정상가액 1억 3천만 원까지만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거고,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000만 원은 기부금으로 가는 거죠. 서대문구청의 기부금이니까 법정 기부금에 1,000만 원만큼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지금 장부에는 1억 4천만 원을 전부 다 자산으로 계산했는데 세법은 그중에 1억 3천만 원만 자산이고 1,000만 원은 법정 기부금이 되는 거니까 자산을 1,000만 원 감해가면서 법정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송금산입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하면서 자산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의 세무종을 하면서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수한 개인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1,200만 원을 또 지출을 했대요. 지출을 하고 지금 별도의 지금 언급이 없잖아요. 그럼 지출을 하고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지금 언급이 없는데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정기부금에 여기에 1,200만 원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정기부금에 1,20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별도의 말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특수한 개인이라 할지라도요, 특수한 개인이 공익단체잖아요.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사업비를 지출하는 금액은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뭐 그것 때문에 이 문제 낸 거거든요.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으로 봐서 처리한다. 지정기부를 이제 본다는 겁니다. 별도의 말이 없으면 지출했으니까 당연히 장부 비용 처리가 돼 있겠죠. 그대로 지정기부를 이제 가져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일반 회비를 지급하고 세금과 공과로 계상을 했대요.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인 단체, 웹에서 인정되는 단체라는 거죠. 일반 회비는 세법도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요. 장부에도 비용 처리했으니까 얘는 그 어디에도 들어가죠.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끝나는 겁니다. 끝났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법정 기부금 해당액은 얼마가 되냐면 4,200만 원, 그리고 지정 기부금 해당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부금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기준금액 계산하려면 먼저 차가감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차가감 소득금액은 기부금의 한도 관련 세무종을 제외한 모든 세무종이 전부 다 완료된 이후의 금액을 말하는 거죠. 지금 2번과 3번 이외의 세무종을 전부 다 완료한 금액이 1억이었는데, 그죠? 거기에 지금 2, 3번과 관련해가지고 여기 송금산입 1,000만 원의 마이너스 유보의 세무종이 떴으니까 걔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차가감 소득금액은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차가감 소득금액 9천만 원에다가 이제 기준금액을 계산하려면 그 차가감 소득금액에다가 각 기부금의 해당액을 더하고요. 그래서 각 기부금의 해당액 4,200만 원과 3천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더하고요.
그다음에 개시일 전 10년 내에 발생했던 2월 결손금을 빼는 겁니다. 개시일 전 10년 내에 발생 2월 결손금, 이거는 2008년도 거니까 안 되고요. 2011기 거 1,200만 원이 있네요. 그다음에 13기에는 법정기부금, 송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 5,200만 원 넘어온 게 있고요. 지금 2월 결손금은 1,200만 원만 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기준 금액은 1억 5천만 원. 기준 금액이 지금 1억 5천만 원 되는 거니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죠? 세무조정. 기부금 이렇게 되고요. 각 기부금에 대한 시부인 계산. 자,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일단 기준금액의 한도액이 얼마냐. 한도액을 먼저 계산해 가지고요. 그 한도액이 법정기부금은 지금 1억 5천만 원 50%니까 법정기부금액의 한도액은 1억 5천만 원의 50%. 7,5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과거에서 넘어온 한도 초과 금액이 있죠? 과거에서 넘어온 지금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데 2013년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것부터는 이제 10년간 이월되는 거죠. 딱 2013년도에 한도 초과 금액이 이월된 게 있네요. 10년간 이월되는 거니까 올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5,200만 원을 과거 정기 이전에 한도 초과 금액이 2월액 송금 산입을 하면 되는 거죠. 2월액 송금 산입 7,500만 원이니까 전부 다 송금 산입 그래서 5,200만 원 그래서 기타 하시면 되고요. 2월에 송금 산입한 후에 송금 산입 후에 한도를 다시 구하는 거죠. 그 한도랑 단기의 그 해당이랑 비교해서 한도 초과 금액을 또 송금 불산입할 거니까요. 송금 산입 후의 한도가 2,300만 원이네요. 송금 산입 후의 한도가 2,300만 원이고요. 그죠? 그럼 한도 초과 금액은 단기 법정 기부금의 한도 초과. 그죠? 4,200만 원인데 2,300만 원이니까 1,900만 원만큼 한도 초과했죠. 1,900만 원만큼 해서 한도 초과해서 기타 사유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정기부금. 지정기부의 한도는 기준금액 1억 5천만 원에서 빼기 법정기부금에서 송금 인정된 금액. 여기 2월 송금 사입된 거 이거랑요. 한도까지가 또 송금으로 인정됐으니까 법정기부금에서 송금 인정된 금액은 5,200만 원과 2,300만 원. 이 두 개가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이니까 7,500만 원이네요. 그래서 1억 5천에서 7,500만 원 뺀 금액에 10% 하는 거니까 한도가 750만 원 되는 거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얘는 2월에 송금 산입된 건 없으니까 바로 한도 초과 금액. 단기가 3천만 원인데 750만 원이 한도니까 한도 초과 단기 한도 초과 금액 2,250만 원을 송금 불산입하고요. 2,250만 원 송금 기타 사유 일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 물어본 거는 뭐를 물어봤냐면 각사함료도 수금액을 물어봤으니까 각사함 수금액은 차가감 수금액에다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예를 고려해 주시면은 각사함 수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사함 수금액은 차가감 소득금액에다가 기부금 한도 관련 세무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 전부 다 반영한 거니까요. 요 금액이 지금 얼마였냐면은 아까 9천만 원이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기부금의 한도 초과 금액 더해주고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이 법정 기부금에서 여기 세무조정 이거라는 게 아니라 세무조정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법정 기부금에서 한도 초과 금액이 1,900만 원, 지정 기부금 2,250만 원. 두 개를 합하면은 얼마 되는 거냐면 4,150만 원.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 4,150만 원. 더해주면 되고요. 기부금의 2월 소금 산입 과거 한도 초과 금액의 2월 소금 산입 금액이 지금 5,200만 원. 이 되는 거니까 차가감 소득금액 9천만 원에다가 4,150만 원 더하고 5,200만 원 빼게 되면은 각사함 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사함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시면은 7,950만 원. 7,950만 원 해가지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문제.
6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주계사 종로의 19기 사업료 중 8억 원에 취득한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자료다. 종로가 적법하게 세무조정을 수행한다면 20기 사업년도 말에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관련한 유보잔액은 얼마냐. 그래서 지금 19년도 중에 8억 원에 지금 취득을 했대요. 정확히 얘기하면 19년도 7월 31일 날, 19년도 7월 31일 날 취득을 했네요. 보니까. 그죠? 그리고 상각 방법은 어차피 건물은 뭐 무조건 정액법이고요. 내용 연수는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기준 연수 40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있고, 취득 시에 취득 3천만 원을 세후 공과로 계상을 했대요. 그럼 19기에는 지금 직상각 의제 금액에 3천만 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자료, 지금 20기의 단기 자료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비 1억 원을 지출했는데, 그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건물의 취득가액 했으니까 제대로 한 거죠. 제대로 한 거고요. 냉난방 장치 설치비 4천만 원을 손익계산서에 수선 유지비로 계상을 했대요. 지금 금액이 4천만 원이면은, 직상각 특례가 적용되려면 600만 원 이하거나, 아니면 직전 사람들만 미상학자에게 직전 사람들 미상학자액이 있네요. 지금 7억 8천만 원에 5% 미만이거나. 근데 7억 8천만 원에 5%면은 4천만 원보다 작으니까 4천만 원은 7억 8천만 원의 5%보다 큰 금액이 되겠네요. 그러면 소액요건을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직상각 의제가 적용되는 거죠. 단기에 직상각 의제. 전기에도 직상각 의제가 3천만 원이 있고 단기에도 3천만 원의 직상각 의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유보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제 19기 것도 세무적으로 해야지만 되는 거네요. 19기에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는 취득해가지고 감가상각 누계기 2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취득한 첫 해니까 회사계상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상각범위액.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이 BS상 취득가액이 8억 원이고요. 그리고 직상각 의제 금액이 19년도에 3천만 원 있었으니까 3천만 원을 더하죠. 그리고 직상각 의제액만큼이 회사계상 또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면서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는 지금 결산상 감가상각비에다가 직상각 의제 금액을 더한 금액인 5천만 원이 될 거고요. 그죠? 세법상 취득가액도 비해상 취득가액인 8억에다가 비해상 기말 취득가액 8억에다가 직상각 의제액을 더한 금액인 8억 3천만 원이 세법상 취득가액이 되겠죠. 그죠? 거기다 곱하기 40분의 1이니까 0.025 에다가 곱하기 그죠? 7월 31일 날 취득했으니까 7월 달도 한 달로 봐서 10분의 6 하게 되면은 상각 범위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19개의 상각 범위액은 1,037만 5천 원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19개에는 송구불산입 3,962만 5천 원 상각 부인액 3,962만 5천 원 유보 이렇게 뜨는 거고요. 20기 거, 제 20기 세무조정을 보게 되면은 장부상 그러니까 회사계산 강사비는 지금 결산상 강사비는 2천만 원인데 4,250만 원의 강상 누계기니까 결산상으로는 2,250만 원을 20기에 회사가 강사비로 계산했다는 거고요. 또 20기의 직상각 의제 금액이 아까 4천만 원이 또 있었죠. 여기 4천만 원. 그죠? 20기의 의제 금액 있어가지고 20기의 회사계산 강사비는 6,2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50만 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각 범위액. 상각 범위액은 일단 BS상 기말취득가액. BS상 기말취득가액은 1억 원까지 건물로 잡았기 때문에 BS상 기말취득가액은 9억이거든요. 9억 원에다가 직상각 의제 누계액. 직상각 의제 누계액 전기에 3천만 원, 단기에 4천만 원. 직상각 의제 누계액은 7천만 원. 그죠? 그래서 세법상 취득가액은 9억 7천만 원이 되겠네요. 9억 7천만 원에 0.025 하게 되면은 상각 범위액은 9억 7천만 원에 0.02 하는 거니까 2,425만 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기에는 송구불산입 상각 부인액 역시 또 상각 부인액이 떴죠. 6,250만 원에서 2,425만 원 빼는 거니까요. 상각 부인액이 3,825만 원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유보잔액을 물었으니까 유보잔액은 3,962만 5천 원과 3,825만 원을 더해가지고요. 유보잔액을 구하면 7,787만 5천 원이
유보 잔액이 되는 거죠. 7,787만 5천 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아이고. 69번 문제 보겠습니다. 69번 문제는 지금 대손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음은 중소기업이 아닌 주기사 마포의 20기 사업연도 수취채권 및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자료다. 주기사 마포의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세무 조정으로 인해서 20기의 각 사업연도 금액이 증가되는 금액으로 오른 것은 대손금하고 대손 충당금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렇게 대손금하고 대손 충당금에 대한 문제는 일단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부터 먼저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먼저 하는 거죠. 먼저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기초 걸 먼저 보는데 지금 기초에서 넘어온 게 요거 이렇게 세 가지 넘어왔는데요. 지금 그 중에 대손금과 관련된 게 두 가지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대손 부인액과 미수금에 대한 대손 부인액이 있는데 그 전개에서 넘어온 것 중에서 올해 20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 200만 원만 추인 들어가면 되는 거죠. 기초에 넘어온 이 500만 원의 유보잔액 중에서 기초에 500만 원 유보잔액 중에서 올해 대손의 요건을 추적한 200만 원만 소금 산입 채권 관련 차이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추인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기준거 기중에 단기 상계액이 지금 500만 원이 지금 여기 기중에 세법 기중에 지금 대손 처리한 금액 중에서 기중에 대손 처리한 500만 원 중에서 대손 요건 불충족이 있거나 대손 불능 채권이 있다면 걔네들한테 또 대한 세무종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 500만 원 중에 120만 원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상 지난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래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상 지난 일정한 채권은 채권자인 내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이라면. 외상 매출금은 채권자인 내가 중소기업인 경우만 대손의 요건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결산정상에 채권자인 내가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대손 요건 불충족이죠. 지금 중소기업이 아닌 마포니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은 대손 요건을 추구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120만 원이 여기 안에 포함됐으니까 지금 500만 원 중에서 지금 120만 원은 대손 요건 불충족, 송금, 불산입, 채권 관련 차입 120만 원 유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80만 원은 회수 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미수금에 대한 거래요. 지금 나머지는 전부 다 대손 요건 추구했고요. 그 80만 원은 역시 이것도 올해 개정된 내용이죠. 중소기업 내가 채권자인 내가 중소기업인 자의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으로서 회수 기일부터 2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이라면 그러면 걔네들은 장부에 떨고 비용 처리하면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었기 때문에 80만 원은 대손 요건을 추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80만 원도 대손 요건 불충족이 되는 거니까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이어야지만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났을 때 장부에서 떨면 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요. 얘는 중소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손 요건 불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80만 원도 소금 불산입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대손 요건 충족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세무정이 안 뜨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기말의 채권들이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지금 총 3억 원, 2억 원, 1억 원, 총 6억 원이 있는데 그 중에 신고조항상의 대손 요건을 추가한 거 6억 원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각종 법에 의해서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있다면 송금산입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6억 원 중에서는 신고조항상의 대손 요건을 추가한 채권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기말건은 지금 할 게 없는 겁니다. 대손금 관련 세무조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관련된 세무조정. 대손 충당금 관련된 세무조정은 먼저 기초권은 바로 그냥 추인하면 되는 거죠. 기초에 전개에서 넘어온 대손조정 한도 추가 소금산입 150만 원 한 거는 바로 소금산입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50만 원 바로 추인 마이너스 유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단기 거. 자, 기말에는 이렇게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 하고요. 그 다음에 세법상 설정 한도액 이랑 비교하는 거죠. 세법상 설정 한도액은 1 곱하기 2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의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1번
설정한도 1번은 세법상 기말 시점에 설정 대상 채권을 구하는 거죠. BS상 기말 채권 6억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6억에다가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설정 제외 채권 보니까 뭐 서울시 공사 미수금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뭐 국가는 무조건 주는 거니까 대손 충당 설정에서 제외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도 대손 충당 설정에서 채권이 들어가요. 얘도 그냥 그대로 8천만 원 있으면 되고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관 가지금 이거는 설정 제외 채권이죠. 1억 빼야죠. 1억 뺍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설정 제외 채권 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채권과 관련된 기말의 유보잔액. 채권 관련된 기말의 유보잔액은 지금 기초에 채권 관련된 지금 이게 유보잔액이 200만 원, 300만 원 해가지고요. 기초에 채권 관련된 유보잔액이 기초에 채권 관련된 유보잔액이 500만 원이 지금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단기 중에 채권 관련된 마이너스 유보 빼면 되고요. 채권 관련된 유보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500에다가 200 빼고 200을 더하니까 채권 관련된 기말의 유보잔액도 500만 원인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래서 500만 원에 채권 관련된 기말의 유보잔액을 더해주게 되면 그러면 설정 대상 채권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은 5억 5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5억 500만 원 되는 거고 근데 설정률은 둘 중에 큰 거 그래서 1%와 대손 실적률 중에서 큰 거를 세법상의 설정률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대손 실적률은 어떻게 할 거냐? 대손 실적률은 기초의 채권부터 출발하는 거죠. 기초 채권이 지금 여기 이렇게 2억 4,500만 원 있고요. BS상 기초 채권 2억 4,500만 원. 거기에는 설정제의 채권은 지금 없고 그리고 채권 관련된 기초의 유보잔액 500만 원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세법상 기초 시점의 설정자 채권은 2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세법상 기초 설정자 채권이 2억 5천만 원 중에 지금 단기 중에 대손금. 단기 중에 대손금은 북상의 대손금인 500만 원에서부터 출발해서 500만 원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그래서 단기 중에 출발해서 단기 중에 채권 대손과 관련된 송금 산입 금액은 더해주고 대손 관련된 송금 물산입은 빼주는 거죠. 근데 그 더해주고 빼주는 금액이 어차피 200도 하고 200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다 그냥 똑같은 금액이에요. 200에 200을 빼는 거니까 그냥 500만 원 되는 거네요. 그러면 설정률이 2억 5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이니까 2억 5천만 원 중에 500만 원 하면은 설정률이 2%인가요? 그래서 설정률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5억 500만 원에 2%를 곱하는 거니까 설정 한도액 1 곱하기 2의 금액인 설정 한도액은 1,0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장부에 지금 대손 기말 잔액은 1,200만 원인데 세법상 설정 한도액이 1,010만 원이니까 한도 초과 금액, 송금, 불산입,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 해가지고 190만 원 유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각사도 금액에 영향 미치는 금액은 총 얼마가 되는 거냐? 그래서 200만 원 마이너스, 그죠? 200만 원 플러스, 150만 원 마이너스, 그죠? 190만 원 플러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 40만 원 증가. 하지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만 원 증가. 40만 원 답은 4번이네요. 그죠? 다음 문제, 70번 문제. 자, 다음은 주기사 대안이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A 법인의 증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신주 발행 시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신주 인수권을 배정을 했으나 주기사 대안과 갑이 신주 인수를 포기했대요. 포기된 신주를 민국과 을에게 각각 500주와 4,500주를 재배정했을 때 그리고 재배정하지 않고 그냥 실권시켰을 때 주기사 민국이 부여받는 이익으로서 입금의 산입할 금액을 구하시오. 나와 있는데 1차 시험 문제에서는요. 그냥 입금의 산입할 금액을 구하라고 할 때 바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증자를 할 때
지금 총 재배 어떻게 되냐면 증자를 하는데 만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잖아요. 총 2만 주인데 만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으니까 좀 좁으니까 새롭게 적으면 원래 지금 증자 전에 대한과 대한, 그다음에 주식회사 민국, 그다음에 갑시, 그다음에 을시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증자 전에 6천주, 1000주, 4000주, 9000주 해가지고 2만 주였고요. 그 2만 주는 지금 얼마였냐면 증자 전에 주담평가액이 4만 원이었네요. 근데 그거를 지금 증자를 하는데 총 만주를 증자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2만 주인데 만주 증자하는 거니까 비율대로 증자한다면 3000주, 500주, 2000주, 4500주 이렇게 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증자할 때 인수가액이 만원, 저가 발행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저가 발행 됐는데 이거를 지금 증자 비율대로 참여하지 않고요. 이 중에 지금 대한과 갑이, 대한하고 갑이 증자를 포기했죠. 포기한 거를 얘네들을 여기다가 지금 재배정을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실권시킨 거냐. 재배정을 했다면 그대로 만주가 증자가 되면서 총 5,000주를 얘네들한테 비율대로 가면 500주와 4,500주만큼 이렇게 추가로 재배정을 한다는 거고요. 이게 재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증자 후에 6,000주, 그죠? 2,000주, 4,000주, 그 다음에 18,000주 이렇게. 그래서 3만 주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증자유효 금액 얼마가 됐네 지금 이런 얘기죠. 요거 이제 계산해가지고 재배정하는 경우는 어차피 현저한 이익요건을 따지지 않는 거니까 계산을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구하시면 되죠. 증자 후의 주가 증자 주가는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한 거를 3만 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들어온 금액 요걸 3만 주로 나눠주게 되면은 증자 후의 주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증자 후의 주가가 3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증자에 참여하는 주식은 내용 보시게 되면 증자에 참여하는 주식은 주당 3만 원씩 이익이 발생하고요. 불공정 증자로 인해 가지고 증자 후에 주식 3만 주가 4만 원짜리가 3만 원이 된 거니까 주당 만 원씩 손실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한과 민국만 지금 특수관계자니까 대한이 민국한테 분유한 이익, 대한이 손해난 금액은 총 얼마가 되는 거냐면 6,000주가 주당 만 원씩 손해가 났으니까 그거 중에 전체 그 손실난 금액이 이쪽에 다 간단 말이죠. 이 중에 얘한테 간 것만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따라서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대한이 얘한테 준 건 얼마냐면 대한이 총 손실난 금액은 6,000주가 주당 만 원씩 손실이 났는데 그렇잖아요. 4만 원짜리가 3만 원 됐으니까 그 곱하기 이렇게 만주 중에 여기 1,000주 만큼이 민국한테 분여가 되는 거니까 10%네요. 그러면은 6천만 원의 10%니까 600만 원이 대한이 민국한테 분여한 이익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그죠? 4번, 5번은 아니고요. 1, 2, 3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배정하지 않고 포기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재배정하지 않고 포기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만주가 아니라 5,000주만 증자가 된 거죠. 그죠? 이게 재배정하지 않고 포기했으니까 5,000주만 증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증자 후의 주식수를 보게 되면 증자 후의 주식수가 대한은 6,000주, 민국은 1,500주, 갑은 4,000주, 그리고 을은 13,500주. 그래서 합해가지고 25,000주가 이제 증자 후의 주식수가 되는 거고요. 이때 주가가 얼마가 되느냐, 이때 주가 얼마 되는지 보시면 되죠. 이때 주가는 지금 계산해 보시면 증자 후의 주가는 요거 2만 주 곱하기 4만 원, 5,000주 곱하기 만 원 한 다음에 걔를 25,000주로 나눠주게 되면요. 증자 후의 주가는 34,000원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지금,
재배정한 게 아니라 실권시킨 경우이기 때문에 현저한 이익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저한 이익요건을 따져야 되는데 그럼 이익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익률은 주식수가 많았을 때의 주가분해. 근데 그 주식수가 많았을 때의 주가가 밑에 들어가는데 균등증자시의 주가로 해요. 5,000주가 아니라 10,000주가 처음보다 증자가 됐다면 주가는 3만 원이었죠. 그죠? 그 3만 원과 인수가의 차이 라는 금액이 분자에 들어가서 이렇게 균등증자시의 주가분의 그 균등증자시의 주가와 인수가의 차이 나는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이 되면 되는 거죠. 66.6%이기 때문에 30%가 이상이 돼서 현저한 이익요건을 충족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 4만 원짜리인데 34,000원 됐으니까 증자 후의 주식들은 주당 지금 6,000원씩 손실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6,000원 곱하기 6,000원이 손실이 총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얘한테 간 걸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얘한테 간 금액은 전체 이렇게 계산을 따라서 6,000주가 대안이 갖고 있는 증자 후의 주식이고 걔가 한 주당 6,000원씩 손실이 났으니까 전체 손실난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 중에 5,000주 중에 500주만 민구한테 간 거죠. 5,000주 중에 500주만 민구한테 간 거니까 360만 원이 대안이 민구한테 분여한 이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70번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잠시 쉬었다가 71번 문제 연결해서 또 문제를 푸도록 하겠습니다.